오늘이 5장이에요. 5장. 간단하게 이번에는요. 용신 순잡이에요. 그동안엔 용신의 변화를 했고요. 용신의 순잡이란 어떻게 하면 순하고 어떻게 하면 잡되나. 물론 이 자평진자는 격에서 길격과 흉격만 정하면 돼요. 길격 4가지, 흉격 4가지. 길격, 관, 재, 인, 식. 그렇죠. 예. 그리고 상, 살, 효, 상살, 효인인데, 식신의 상관이니까 여기 있고요. 식신이 있고, 식신을 인식해서 그렇게 쓰질 않고, 일단 그렇고, 여기 상살, 인, 겁재. 이렇게 쓰나요? 예, 그렇게 쓰는데, 관성과 재성과 인성과 관. 그러네요. 예. 식신, 상관. 예. 식신, 상관은 꼭 나눠야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순잡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10분 전, 30분 정도 강의하겠습니다. 용신은 이미 변화를 하는 것이다. 즉, 변한 가운데서도 마침내 뭘 찾아야 되느냐? 순한 것과 잡된 것을 찾아야 된다. 순자는 기라고 잡자는 흉하다. 하위순, 무엇이 순한 것인고? 서로가 쓰임에 있어서 둘이 다 마땅히 얻는 것이다. 상득. 그런 것을 말한다. 시하라. 마치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면 간목이 병화로 태어났다. 그러면 관인상생이죠. 그렇죠. 재관식이죠. 재관. 그러면 병인, 간목 이렇게 해서 목생화 해서 정관, 재성, 관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땐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딱 됐다고 하면 큰일 나죠. 두 번째, 격은 이루어졌다 치더라도 이걸 병화를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신금의 태도를 봐야 된다. 이런 경우는 토가 있어서 인성인 토가 있어 갖고 그렇죠. 이렇게만 있어도 이 사주는 성격이 된다. 성격이 된다. 근데 이걸 감당 못할 인성이 없으면 파격이에요. 그러면 파격이라고 하지 않고 이도 다른 길로 간다 라고 하죠. 자세한 것은 저 뒤편 4책, 5책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재생과 간성이 서로 상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둘 다 마땅함을 얻는 것이다. 무일주가 신월에 태어나면 경과 이미 병토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뭐예요? 식신생자라는 거예요. 식신. 재성과 식신이 서로 상생하니 양득이라. 계수일주가 미월에 태어나면 이거는 을목이 을기가 이렇게 딱 투출해. 정화는 투출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관이잖아요. 이게 수생목 상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토가 와서 극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할까요? 이거 바꿀게요. 을목, 기토. 이게 잘못했죠? 김이 을 이렇게 해서 을축이라든지 이렇게 됐다 칩시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이게 상관인데, 상관이 병토에서 살과 식상이, 이 식상이 이 살을 극하는 것이죠. 예, 그러네. 그래서 재해줘서, 이렇게 어려워요. 음양오행으로만 얘기하면 금세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수생목 하면 큰일 나요. 이게 상관이에요. 이게 식신이고요. 식신생자한다고 얘기를 해야 딱 맞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가 그걸 해갖고 마땅함을 얻었다. 역시 두 개가 서로 마땅함을 얻은 것이니 이와 같은 종류가 모두 용신이 순하다는 것이다. 용신이. 두 번째 간단해요. 오늘은 시간 널널하죠. 한 장씩 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지난번 강의에 3장, 4장에 헷갈려갖고, 논용신, 원장이었었죠. 논용신, 혼잡이 아니고, 순잡이 아니고, 무슨 절, 하고, 무슨 또 해서. 논용신 변화와 논용신 변화절이 있어요. 앞에는 변화절이 있고, 지금은 4장은 논용신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착각을 해갖고 제가 논용신 변화부터 했고, 변화를 또 하려고 보니까 절이 튀어나와갖고 제가 헷갈렸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장을 붙여놨어요. 왜 제가 이렇게 헷갈리냐면, 이것이 농용신 변화절에서 요거만 요거만 본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설하고가 뭔 소리인지 소리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게 해놨다는 거죠. 요거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사례명제가 왜 들어가야 돼요, 지금요? 저는 공부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보시는 분들이 지루할까봐, 미리 저 뒤쪽에 있는, 4책, 5책에 있는 4책서부터 그냥 사례명제 2개씩 그냥 재미로 올려드리는 거지, 진짜 4책에 가면, 실제적으로 오늘 인수장 2개 할 건데, 인수격에도 식신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인격에도 식신을 쓰라! 라고 했거든요. 격은 관인격인데. 그런데 이거 이상하게 어디서 엉뚱한 걸 이걸 지금 4줄 갖다 놓고 사례명절을 이렇게 해놨으니, 참 답답해. 난 이거 격국론을 그러니까 자평진전을 다 흐트러놨어요. 이론은. 하이자! 무엇이 잡된 것인고, 서로가 두 가지가 서로 모의를 하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 마치 임수가 미월에 태어나서 을기가 태어났다고 치자. 병투를 했어. 그러면 관과 상관이 서로 상극하는 것이다. 이게 관이죠. 이거는 뭐예요? 상관이죠. 그러면 상관이 정관을 극하죠. 이걸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가 불상모하는 것이다. 갑이 진월에 태어나갖고 무임이 딱 했어요. 그럼 저거는 재성과 인성이 편인이죠. 인성이 서로 투출해서 재극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시 불상모한 거예요. 여차지류가 모두 쓰임에 있어서 용신이 잡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순잡지리는 변화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니 소지 이렇게 막 흐트러 갖고 헤쳐봐서 나누어야 된다. 뭔 소리예요? 투출한 게 튀어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쓰라는 거죠.
그 이치가 더욱 밝아질 것이니 이렇게 소지해서 쓰면 학명자, 명을 배우는 자는 불가부지라. 이거는 임철조 선생도 수없이 강조하는 거죠. 학명자, 불가부지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여태까지 이런 이론을 설명해 놓고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라고 꼭 설명을 하시죠. 예, 불가부지하라.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어순이 같아요. 그래서 영어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제일 빨리 습득하고 동양 삼국 중에서 제일 먼저 영어를, 또 중국어가 4성어까지 내죠. 그러니까 혀를 잘 구부리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 영어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그 여자, 그 양반은 미국 사람 발음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6장은 다음 강의에 하기로 하고, 약속한 대로 인수격을 하는데, 사례명제 2개를 할 거예요. 그 대신 다음번 저 4체에 가면 인수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인수격 첫 번째 사례는 그냥 관인격을 성격이 돼서 참변까지 지낸 양반과, 관인격은 됐는데 관인을 쓰지 않고 저 식신을 쓰는 걸 만들었어요. 사례로 쓸었어요. 그래서 승상밖에 못 지낸 양반을, 승상인가요? 네, 승상인가 그래요. 승상인가요? 상서까지 지낸 양반인데, 그만큼 사주가 딱 틀이 짜이면, 관인격으로서 인수가 강할 때는 식신도 써요. 왜 쓰냐? 인성이 식신을 눌러주면 쓰거든요. 근데 그만큼 급이 떨어져요. 그냥 아예 관인격으로 딱 해서, 관인운으로만 딱 흐르면 대기격이 되죠. 근데, 금세 말씀드렸다시피, 여긴 지금 사주만 딱 배워놓고, 이건 무슨 격이다. 이래서 혹격이다. 그래서 좋다라고 한 것은 관청에 있는 분만 사주를 봤기 때문에 격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 지금, 천왕이 됐는지 승계했는지 모르지만, 천왕은 그냥 제격이에요. 천왕 부인은 또 오히려 관격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뭔 재미에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냥 치고받고, 그냥 뭐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그런 거 없겠죠. 그 사람이야말로 48자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쟤는 왜 배워요? 우리 자체가, 내 사주가 무엇이 돼서 이렇게 사는 거야. 임철조 선생도요, 솔직한 얘기로 자기 사주 알라고 공부했던 분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못 사나? 40가지 좋은 격이라고 해갖고, 아버지가 사주 보는 사람한테 딱 이걸, 임철조님 사주를 딱 갖다 들이밀었더니, 대기격이라고. 양인격에, 시상, 편관을 쓰니까 아주 좋다. 좋기는 뭐 좋아요. 사순대원까지 집안이 다 깨져버렸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이게 격으로서는 도저히 내 사주가 맞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음양오행을 가지고 근량을 달아서, 사주를 맞춰보니, 말년 80까지 그래도, 남의 사주를 봐가면서 호구지책으로 산다는 것이 참 쓴웃음 뿐이 안 나온다. 사람의 운명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명대로 사는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철조 선생께서 이 양반이 탄식하면서 육척이 되는 체구가 겨우 앉아서 발을 내리고 남의 사주나 봐주고 호구지책을 하는 게 인생이, 삶이라는 게 팔제대로 간다는 걸 누가 탓하랴 라고 마지막으로 하신 양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원본을 보고 원광대학교 들어가서 석박사를 2분 이 책을 가지고 석박사를 땄죠. 이거 딸 때만 해도 음양오양만 가지고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이걸 띄고 석박사 따놓고 지금 현재 현업으로 하고 있지만, 아파경찰협회에서 현업으로 하고 있지만, 오시는 분들을 상담해 보니 직업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격국론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격국론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업만큼은 격국론을 알아야 돼요. 딴 건 몰라도
이분이 뭐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격국론에서 딱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얼른 정인격에 대해서 사례명절 2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설명을 했어요. 인수격, 이게 4책에 있는 거예요. 재평진저 4책에 있는데 4책에 있는데 제가 이걸 먼저 추려왔습니다. 총 14개예요. 원문에는 인수자는 일주를 생하는 것을 반겨요. 그리고 정편을 같이 해서 아름답다고 하죠. 고로 재와 인수만큼은 편정을 나누지 않는다. 같은 것을 쓴다. 격을 한 가지로 논한다. 그러나 인수 역시 격이 한결같지는 않다. 인수에 관이 투출한 것은 정관으로서는 반드시 인성을 생하는 것을 택할 뿐만 아니라, 즉 쓰는 것에 있어도 어떻게 되냐, 요 살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라. 칠살과는 다르다. 정관을 써야 된다. 네, 상신으로서. 고로 신왕하고 인강한 것을, 일주가 강하고 인성이 왕한 것을 좋아하는데, 많아도 태과해도 불쑥 근심을 하지 않는다. 단지 필요한 것은 뭐냐? 관성이 청순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치 요 사주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요게 바로 정참정의 명이에요. 정참정의 명으로서 참정의 명이 그렇다. 요것이 신금이에요. 이 양반, 철저선생하고 틀려요. 철저선생은 이 사주를 풀어줘요. 매들어 태어난 무슨 일주로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계절 용신을 어떻게 찾고 하면서 음양오행으로 하면서 뭐가 강하니까 무엇을 써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양반은 위에다 설명을 딱 하고 이거다 라고 끝났어요. 이게 관인격이다. 인수격이다. 예. 인수격으로서 참정까지 지낸 명이다 라고 해서 이걸로 끝. 근데 이 밑에는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인수격이에요. 예. 이거는 관이에요. 관인 상생해서 인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무토 있죠. 이렇게 유술 있죠. 강해도 불수태과, 태과한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다 제가 써놨어요. 일주 신금 대비 수롤은 정인격이다. 심여첨은 위의 명조를 신왕, 인강, 불수태과, 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관성이 청순한 것 뿐이다. 라고 해서 역시 삼았다. 라고 하면서 역시 이거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역시 정단지수법 법칙에 의하면 금오행이 5.3으로서 금이 많다는 거예요. 극하는 화가 용신이다. 라고 했죠. 네. 그래서 북방 해자축을 벗어나면 동남방운으로 호운으로 되었다. 특히 용신이 연주에 자리에 있으니 명문가의 출신이라는 것을 짐작한다. 이거는 제 말이고요. 이건 제 말이고. 이 밑에는 상서명인데, 상서명을, 사례명, 그럼 지수법으로 현대적으로 지금 우리 셋이 만든 정단지수법 프로그램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나이를 먹어갖고, 앉는 것이 좋네요. 예, 인수격 두 번째를 입력해놨고, 첫 번째를 먼저 한번 치면은, 1번 치면, 1번 나왔네요. 인수격 1.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작게 만들게요. 이게 아까 봤던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격용신, 격상신이나 구신이나 똑같아요. 정관이 파랗게 돼 있죠. 예, 이 관을 용신으로 쓴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격하면 이 격용신은 여기에요. 그리고 이게 상신이에요. 예, 이게 상신이에요. 그러면 이 격, 정인격의 구신은 뭐냐? 금이에요, 금.
이게 생하는 금. 근데 일주를 치질 않아요, 사실은. 비겁을 써야 돼. 비겁이 비겁이 구신이다라고 해야 정확하게 맞아요. 비겁이 구신이다. 왜 비겁이 구신이냐? 겁재로부터 인성을 겁탈하는 걸 막아주니까. 아니, 겁재가 재성으로부터 인성을 겁탈하는 걸 겁재가 막아주니까. 그래서 구신이거든요. 여기서 구신 없어요, 그럼. 구신 없어요. 구신이 없는데도 어떻게 참정까지 지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현대적으로는 격에 구신이 있어야 그 급수가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상신은 뒤에서 받쳐주는 거고, 서포트, 부모, 뒤에서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구신이 있어야 격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여기 구신 없어요. 비겁이 구신이에요. 겁재가. 예. 경금이 구신이에요. 근데 없죠. 그나저나, 그러든 저러든 구신이 없든 있든 넓게 보면 프로그램에서 대운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는이 아니라 적천수 천미에서 임철조 선생은 이렇게 딱 오행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제 이건 오행으로 보는 거예요. 근량으로 딱 금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보죠. 저는 4.3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금채 4.9네요. 정확하게 뽑은 거예요. 근데 토가 4.3이에요. 토, 금이 강하죠? 그러니까 몫으로 먼저 찾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목이 없으니까 화금으로 가는 거예요. 예. 화금이 아니라 화목으로. 화를 먼저 찾죠. 그런데 화가 없는데 대운에서 와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몇 살까지 이렇게 좋냐? 이게 80이에요. 여가 69, 80 이러는데 참정이라는 벼슬이 뭐냐라고 하면 궁궐에서 모든 직책 올라가서 나이 먹어서 외직에 나가 있다가 집에만 있다가 국가에서 밀어주는 재산 많이 받고 있다가 중요한 회의가 있고 결론이 날 때 참석해서 정치를 논한다라는 것이 참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이 먹을 때까지 대우해 주는 거예요. 예.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가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소속이 된 분이었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이게 두 번째예요. 누구 명조냐? 그러나 역시 관인상생격이라고 하더라도, 인수격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하냐? 식상이 같이 띄어 있으면 귀자가 된다, 귀환된다. 마치 주상서의 명이 그렇다. 이거 아까 뭐냐? 신금이네요. 똑같이. 관인상생이 됐는데, 이걸 격용신으로 쓰지를 않고, 예. 뭐를 쓰느냐? 이 상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상관. 보세요. 이거 지금 다 아군이죠? 그럼 목화토금수로 오행으로 보더라도 정인격의 인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런 사람 현대적으로 보면 공부 못해요. 예. 그리고 과식을 했기 때문에 배출시키는 게 약해서 이런 사람은 게을러요. 예. 정인이 이렇게 많으면, 인수가 많으면 오히려 공부 잘할 것 같죠? 못해요. 인수 많은 사람. 머리나 툭 출라면 모를까? 대운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이 사주에 막시, 정격으로 흐르니까, 인수니까 이거 좋겠네요. 수대운으로 흐를 때. 목은 또 괜찮지만, 여기서 지금 목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정단 지수법칙으로 보면 알겠죠. 근데 이렇게 토가 강하면 목도 와서 불어줘요. 예. 자, 그래서, 상서니까, 참정보다는 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관을 쓰니까 좀 직급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 한번 봅시다. 2번. 인수격 2번이 되겠죠. 이건 이제 저 뒤에 가면, 사측에 가면 이거 나오니까 그때 가면 자세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죠. 이게 토체예요.
그래서 목수용조가 돼요. 토체 목수용조면, 뒤에 거는 좀 내리고요. 토체 목수용조면 목을 찾아야 되는데 목이 없어요. 그래서 토체, 수목금, 목수금까지 쓰는 사주예요. 이렇게 해서 금수로다 이렇게 흐르면 돼요. 근데 금은 대운에서 이미 갔죠. 수월인의 병화니까. 그러면 수밖에는 못 써요. 목 못 써요. 이 사주. 와서 목이 소토를 약해서 소토를 못해요. 토가 너무 강해서. 보세요. 이러니까 벌써 이거 보세요. 경자신축 때는 좋겠죠. 이 용신 이거 들어오죠. 임수개수. 근데 이 밑에 지지 목은 못 쓰고 천간으로 오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50전에 아마 직급에서 물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이때도 별로 안 좋고 이거 안 좋고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거예요. 이 진토도 안 좋은 거예요. 수로 봤기 때문에 용신을 수로 봤기 때문에 그렇지 토가 많으니까 진토도 소용없고 간목도 없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환갑 전에 죽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종명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쯤 끝나겠다라는 게 나오죠. 이 뒤는 완전히 안 좋고요. 예.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저는 접천수 천미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임 선생께서는 임철조 선생께서 몇 살 언제쯤 죽었다, 무슨 운이 들어왔을 때 죽었다라는 소리를 꼭 해요. 종명이다. 또 길에 나가서 얼어 죽었다, 뭐 했다. 참 다이나믹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격공론은 보직,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 직업이 뭐다라는 것만 하고 끝이라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어요. 격을 보면 이 사람의 급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접천수 천미를 뭐라 그랬어요? 99%의 반란이에요. 대중의 반란이에요. 대중화. 사주를 대중화 시킨 분이 우리 임철조 선생이에요. 예. 자, 마치겠습니다. 예.